안녕하세요. 미엔미술교육연구소 신환두 컨설턴트입니다. 어느덧 수시 원서 접수와 각종 활동 보고서 작성까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쁘게 실기와 수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홍익대를 1지망으로 준비하는 분들은 수능 이후 2-3주 이내로 치러지는 면접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느낌 속의 준비 과정을 이어가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홍익대 기출 문제와 함께 출제 빈도가 높았던 주요 작가나 작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서울과 세종 캠퍼스를 통틀어서 8종류의 문제가 출제되는 홍익대인 만큼 한번 나왔던 작가나 사조, 작품들의 중복 출제 비율도 꽤 높은 편이니까요. 감상 및 표현 면접 준비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 빈도가 높았던 순서대로 정리 드리기 전에 우선 문제 출제 유형을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문제는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하거나 자신만의 주관적 해석을 보여주어야 하는 감상 문제와 이미지와 조건을 참고해 드로잉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표현 문제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대질 면접을 진행하기 전 대기 시간 동안 문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공식적으로 면접 대기 시간이 36분으로 확대가 되었고 결과물뿐만 아니라 발상의 도출 및 전개 과정까지 드로잉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으로 변경점이 발표된 이상 조금 더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우선 구체적으로 작가들을 살펴보기 전에 서양미술사 연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홍익대 면접에는 최근의 미술작품이나 동양미술작품이 출제 빈도도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근간이 되는 서양미술사의 흐름을 한번 훑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연표상에서 중세 미술이나 그 이전 시기의 미술은 사실 그렇게까지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선사시대 미술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 이후 중세 시기의 미술은 종교적 색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예외적으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나 다비드상 같은 경우는 미술의 염원적 성격이나 시대적 미의 기준을 묻는 형태로 종종 출제가 되었으니 가볍게 역사적 의의를 훑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주로 문제가 출제되는 기간은 연표상으로 오른쪽에 20세기 이후 모더니즘 미술 시기부터이니까요. 각 사조의 대표 작가나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제 빈도가 높았던 작가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던 작가는 현대 미술의 개념을 바꾸고 미술 공부의 난이도를 올린 작가죠. 바로 마르셀 듀샹입니다. 듀샹은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10회 이상의 출제 빈도를 기록 중입니다. 듀샹이 제시한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은 레디메이드의 개념입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레디메이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을 예술의 재료로 활용한 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기능을 가진 사물을 그곳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의외의 장소에 두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물은 원래 목적성을 잃고 의미가 없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데 이때 그 사물에 예술가의 개념을 주입시키게 되면 사물은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소변기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시킨 샘이 대표적인 레디메이드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틀에 유리를 떼고 검은 가죽을 붙여 제작한 프레시 에어라는 작품 역시 레디메이드의 개념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듀샹과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할 또 다른 개념은 바로 키네틱 아트의 개념인데요. 키네틱 아트는 쉽게 말해 움직이는 예술 작품입니다. 듀샹은 항상 움직임의 예술적 표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레디메이드의 개념과 맞물려 제작된 자전거 바퀴라는 작품은 말 그대로 나무 스틀 위에 자전거 바퀴를 붙여 돌리면 돌리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예술 작품입니다. 실제로 홍대 감상 문제에서 조셉 코스스, 피에르 만초니의 작품과 함께 이미지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최초의 키네틱 아트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해당 작품의 히스토리를 잘 알고 계신다면 문제에 대한 더 디테일한 대합이 가능했겠죠. 그 밖에도 듀샹에 관해서는 성적인 정체성은 과연 고유한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며 모나리자가 프린트된 엽서 위에 낙서를 해 완성한 LHOOQ라는 작품, 그리고 그의 부캐로 활용되었던 에로스 셀라비 등의 작품 및 활동, 그리고 그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다출제 작가는 바로 백남준입니다. 백남준은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인과 동시에 미디어 아트 개념의 창시자라고 봐도 무방한 작가입니다. 홍대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정말 두루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백남준의 작품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물리적 실체를 기반으로 작품을 제작하던 기존의 예술 작품 분야의 전파, 자력 등의 새로운 요소를
접목시켰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샬롯 무어만이란 첼리스트와 함께 협업한 TV 첼로라는 작품은 비디오 아트와 퍼포먼스의 개념이 결합된 기념비적인 작품이고요. 여러 번 출제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백, 거북이 등 현대사회의 단면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미래지향적 기술로 표현한 작품들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작품들이 지닌 독창적 형태에 못지않게 백남준이 지닌 미술계에서의 의미를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상징하는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맨디니 역시 단골 손님입니다. 대량 생산 이후 사람들의 일상을 채우는 딱딱하고 차가운 이성적인 형태들로부터 반기를 들어 일상에서도 다양한 색채와 패턴, 그리고 즐겁고 감성적인 형태들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맨디니 디자인의 근간이 되는 철학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장식적인 형태와 장식적인 패턴으로 어우러진 프루스트 체어가 그를 상징하는 작품이자 당대의 혁신을 이끈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 밖에도 와인 오프너 안나, 조명 디자인 라몬 아몰레토 등 디자인 제품에 숨겨진 뜻을 기억하시면 면접에서 더욱 다채로운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작가는 프리다 칼로입니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화가죠. 홍대는 종종 학생의 진로에 대한 의지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면접 문제로 던지는데요. 그때 자주 등장하는 작가가 바로 프리다 칼로입니다. 주로 감상 문제보다는 표현 문제에서의 출제 빈도가 높았습니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와 남편과의 문제 등 굉장히 불우한 상황을 많이 겪으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던 작가입니다. 작품 속에 숨겨진 뜻이나 그의 삶에 대한 배경을 알고 계신다면 면접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 팝 아티스트이지만 여러분들께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클라스 올덴버그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흔히 소비되고 버려지는 일상 속 제품들의 스케일을 비정상적으로 키워서 입체 조형물로 제작한 작품들이 자주 출제되었는데요. 거대한 스케일에서 오는 전위적 느낌을 통해 당신이 쉽게 버리는 이것들을 다시 한번 지켜보고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작품들이 유명합니다. 청계천 공원의 끝에 설치된 다슬기 모양의 스프링이라는 공공조형 작품 역시 출제된 적이 있는 만큼 작가의 표현 의도나 숨겨진 뜻 등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초현실주의 작가 블라디미르 쿠시 역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홍대는 대페이지망이라는 표현 기법에 대한 선호도가 꽤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직역하면 정든 고향으로부터의 작별이라는 뜻의 대페이지망은 의도적으로 어떤 공간에 익숙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들을 배치함으로써 기이한 느낌을 자아내고 관람자로 하여금 꿈속 공간이나 이야기로부터 오는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표현 기법입니다. 표현 감상 문제를 가리지 않고 출제 빈도가 높았고요. 르네 마그리트 역시 종종 이미지로 등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각가인 콘스탄틴 브랑쿠시, 자코메티, 헨리 무어, 화가 중에는 칸딘스키, 세잔, 고갱 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홍대 면접 빈출 작가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했는데요. 이 밖에도 연표를 통해 말씀드렸던 사조들과 대표 작가, 표현 특징 등을 공부하신다면 기나긴 서양 미술사 공부에 대한 막연함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고요. 끝까지 성공적인 입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